장손을 낳는 사람에게 우리 가문 100억 유산을 모두 주겠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하고 후회한 적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그 순간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며느리들과 장손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9살입니다. 평범한 시어머니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의 주인이었어요. 정숙이네는 정말 복이 많아. 아들 셋 다 제 앞가림 잘하고 며느리들도 착하고. 동네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안의 장손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대호는 43세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이죠. 그 아내 미정이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팀장을 하고 있어요. 큰며느리 미정이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에 일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둘째 재민이는 40살로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었다가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형과는 정반대로 온순하고 다정한 성격이에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지만 속 깊은 아이예요. 막내 성우는 38살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아직도 철없는 면이 있어서 형들한테 잔소리를 듣곤 하죠. 막내 며느리 수진이는 8살 딸 지우를 키우고 있어요. 예전엔 밝았는데 요즘은 육아 스트레스로 좀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저도 며느리들과 별 탈 없이 지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장손은 언제 태어날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온 전통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은 5대째 장손이 집안을 지켜왔다고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언젠가 우리 집 장손이 태어나면 내 재산을 모두 물려줄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세 며느리 중에 수진이만 딸 하나를 두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아직 임신 소식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특히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더 그랬어요. 정숙이는 언제 손자 보나? 아들 셋이나 있으면서 아직도 손자가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부끄러워지고 며느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을까? 혹시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해 겨울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저는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말이에요. 설날 아침 집안이 북적였어요. 큰아들 부부, 둘째 부부, 막내 부부가 모두 모였거든요. 방 안은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손녀 지우가 뛰어다니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 미정이가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요즘 애 낳은 친구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여요. 밤잠도 못 자고 온종일 기저귀 갈고
솔직히 무서워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출산 후에 일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셋째 며느리 수진이는 지우를 돌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애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는 엄두도 안 나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 아이들이 아예 임신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마침 제사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를 지낸 후였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그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떠들던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뚝 끊어진 거예요. 아들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요. 첫째 며느리 미정이가 먼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아들이에요. 아들 키워봤자 덕도 못 봐요. 그 말에 제 속이 더 끓었어요. 아들 키워봤자 덕을 못 본다고? 그럼 대우는 뭐야? 셋째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딸 하나로 충분해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는 말없이 어정쩡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폭발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한테 잘한다고 자주 온다고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 집안의 재산을 유산으로 줄 생각은 없다. 며느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조건은 하나다. 장손을 낳는 사람한테 우리 가문 모든 재산 100억을 줄 거다. 아무도 못 낳으면 다 기부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한 거지? 싶었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우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왜, 뭐가 잘못됐어? 집안대를 잇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그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지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 재민이가 나를 달래려고 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이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한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인 3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재민이가 퇴근 후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드디어 둘째 손주가 생기는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서연이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이번엔 정말 임신해서 그랬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둘째 손주가 오는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혹시 아들이면 장손이 될 텐데 하는 기대감도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연이가 안부 인사차 집에 왔어요. 얼굴이 조금 헬쑥해 보였지만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서연아, 몸은 어때? 입더 심하지? 조금 있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찬 거 먹지도 말고. 서연이에게 이것저것 신경 써주면서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혹시 장손을 낳을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미정이가 마트에서 퇴근하고 들렀을 때였어요. 서연이 임신 소식을 듣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서연이 임신했다면서요? 응, 좋은 일이지. 그러게요. 그동안 그렇게 임신이 안 되다 갑자기 되니까 신기하네요. 그 말투에서 뭔가 따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축하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뭐가 신기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후에 바로 되니까요. 아,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정이가 제가 설날에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요. 유산을 장손 낳는 사람에게 모두 주겠다고 한 그 말이에요. 그 후로 미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서연이를 대할 때 미묘한 경쟁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새 며느리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제가 서연이에게 몸조리용 미역국 끓여줄까? 하고 물어보자 미정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임신한 서연이만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특별해? 그냥 임신했으니까 몸조리 하는 거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순간 어색해졌어요. 사실 미정이 말이 맞았거든요. 미정이는 아직 임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며느리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달 후였어요. 서연이가 병원에서 성별 검사를 받고 왔는데 아들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재민이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엄마 아들이래요. 우리 집안 장손이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뛰었어요. 정말? 아들이라고? 네. 의사가 확실하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 장손이 올 거야 하는 기쁨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며칠 후 미정이가 찾아와서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어머니 서연이 아들 낳는다고 해서 정말 다르게 대하실 거예요. 뭐가 다르게야? 다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서연이만 특별한 대우 받는 것 같은데요. 몸조리 음식도 자주 해주시고 안부도 더 자주 물어보시고.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무의식 중에 서연이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장손을 낳을 아이를 가진 며느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장손 낳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말씀 듣고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이를 안 낳으면 유산도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제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 거였어요. 서연이가 임신 4개월이 되어갈 무렵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미정이었어요. 대우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정이도 임신했어요. 뭐? 미정이도? 네, 아직 초기지만 확실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정이가 그동안 아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며칠 후 미정이가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미정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무슨 말? 장손 낳는 사람한테 100억 유산 모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연이만 임신하면 뭔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한 말이 미정이를 임신하게 만든 거였어요. 원하지도 않던 임신을 말이에요. 미정아, 이 시어미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미정이의 표정에서 서운함과 원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 무렵 수진이에게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수진이도 둘째 가질까 생각 중이래요. 수진이도? 네, 지우만 있으니까 외롭다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한 말이 며느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 거였어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한 거죠.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서로를 의식하는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미정이와 서연이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겉으로는 서로 안부를 묻고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경쟁심이 숨어 있었어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였어요. 동서 입덧은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언니는 어떠세요? 나는 처음부터 별로 심하지 않았어. 체질인가 봐. 부러워요. 저는 너무 심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나는 마트 일 계속하고 있어. 임신했다고 일을 쉴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서로를 견제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더 심각한 일은 서연이가 성별을 확인한 후였어요. 아들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미정이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서연이는 운이 좋네. 첫 번째로 아들을 가져서. 언니도 곧 성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네. 어머니께서 워낙 장손을 기다리시니까.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장손을 낳는다면 유산의 모두는 아니더라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였죠. 서연이도 그걸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며느리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임신 7개월이 되던 추석 연휴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추석은 유독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평소와 달리 며느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거든요. 서연이는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 힘들어했고 미정이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돌보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제사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큰 제기를 들려고 하자 제가 소리쳤어요. 서연아, 무거운 거 들지 마. 배에 안 좋아. 그때 미정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임신했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아직 초기잖아. 저도 입덧 때문에 힘든데 서연이만 배려해 주시네요. 그 말에 서연이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사가 끝나고 정리를 할 때였어요. 서연이가 빈 그릇들을 부엌으로 옮기려고 일어섰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미정이가 서연이를 불렀어요. 동서,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별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저 여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겠거니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둘 다 요즘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동서만 편애하는 거 모르겠어? 언니, 계속 참고 있었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들 낳는다고 해서 완전 달라졌잖아. 몸조리 음식도 매일 해주시고 안부도 하루에 몇 번씩 물어보시고.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더욱 신경 쓰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임신했는데 왜 차별받아야 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계단 아래로 가려고 했어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아래에서 들려요. 들리면 어때? 어차피 어머니도 알 거 아니야. 동서가 장손 낳으면 유산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 언니,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동서한테는 별일 아니어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어머니 들으시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착한 척 한다고요? 정말 보자 하니까. 제가 만만하세요? 쿵! 갑작스럽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이가 계단 중간쯤에서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미정이는 위층에서 창백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는 배를 감싸쥐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때 치마 밑으로 피가 스며 나오는 걸 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정아, 119 불러. 미정이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제가 직접 119에 신고하고 급히 재민이와 대우에게도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이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기, 우리 아기,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구급차 안에서도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서연이를 침대에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재민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서연이는 어때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 의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재민이는 벽에 주먹을 치며 울었어요. 대우도 와서 미정이를 데려갔는데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재민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낙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태반이 박리됐습니다. 산모는 큰 부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서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아이만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장손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며느리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이 시험이 잘못이야. 며칠 후 미정이가 저에게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제가 서연이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어머니가 서연이만 편애한다고. 장손 낳는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다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래서? 서연이가 배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다그쳤어요. 그러다가 서연이가 뒤로 비틀거리면서 설마. 일부러 밀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서연이랑 부딪혔는데 서연이가 균형을 잃고. 그 말을 듣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미정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만든 갈등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제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미정이가 무너져 내리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큰 지진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서연이는 1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의사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재민이는 매일 병원에 가서 서연이 곁에 있었지만 서연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병문 안을 가면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정이는 저를 완전히 피했어요. 평소에 자주 들르던 집에도 발길이 뚝 끊어졌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대우를 통해 연락을 했어요. 대우한테 물어봐도 미정이가 많이 괴로워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자꾸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잠도 못 자고. 더 힘든 건 아들들이었어요.
대우와 재민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민이는 형수가 서연이를 밀쳤다며 분노했고 대우는 미정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냐며 재민이를 비난했어요. 형수가 서연이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알아요? 미정이도 임신해서 예민한 상태였어. 서연이만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밀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 했잖아. 형제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양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이도 마음이 불편해졌나 봐요. 지우를 데리고 가족 모임에 나와도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못했어요. 어머니, 지우가 자꾸 물어봐요. 왜 고모들이 안 와서 같이 안 놀아주냐고.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수진이도 일찍 돌아가곤 했어요. 그해 겨울 서연이가 퇴원한 후에도 가족 모임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이 되어도 각자 따로 지냈고 저는 혼자서 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어요. 차례상 앞에 앉아서 혼자 절을 올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나였나?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설날에 한 그 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장손을 낳는 사람에게 유산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한 그 한마디가 며느리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거였어요. 한 번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장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재민이는 치킨집 일에만 매달렸어요. 미정이는 결국 유산을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2명의 아이를 잃게 된 거였어요. 그해 여름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서연이를 찾아갔어요. 재민이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재민이가 나와서 엄마, 서연이가 아직 이라고 말하려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재민아, 엄마가 서연이한테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야.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다가가서 앉으니 고개를 돌리려고 했는데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이 시어미 말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이 시어미가 장손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힘들어했구나. 그 말 때문에 미정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시어미가 욕심을 부렸어. 장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이 시어미 때문이야. 그날 서연이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미정이를 만났어요. 미정이는 처음에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미정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 시어미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제가 서연이를 그건 사고였어. 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시어미가 너희들 사이에 경쟁심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미정이도 그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털어놨어요. 매일 밤 그 순간을 후회하며 잠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와도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지우만 잘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우가 최고야.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그해 가을 저는 온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오기 싫어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겨우 모일 수 있었어요.
얘들아, 이 시어미가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모든 가족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장손에 너무 집착했어. 그 바람에 너희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그 소중한 아이들까지 잃게 됐어. 재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이제 깨달았어. 장손이든 딸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어요. 미정이와 서연이도 서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잊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서연이는 많이 밝아졌고 최근에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미정이도 작년에 아들을 낳았고요. 수진이네 지우는 이제 여중학생이 되어서 동생들을 예뻐해줘요. 요즘은 가족들이 자주 모여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장손이라는 건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연이도, 미정이도, 수진이도 모두 우리 집안의 소중한 장손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장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요. 남은 생은 그저 이 아이들이 웃으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장손이든 아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매년 그 아이의 기일이 되면 저는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비록 품에 안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우리 집의 첫 장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르쳐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